네, 안녕하세요. 차탄성입니다. 자, HLB 좀 힘드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 아니, 도대체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진짜 회사 사기 아니야? 아, 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 있잖아요. 뭐, 회사가 사기 아니야? 회사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진양군회장 도덕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제가 얘기하면은 욕을 엄청나게 해요. HLB가 이런 회사니까 좀 그래도 우리가 분할 익절로 해서 수익은 챙기면서 가자. 절반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지금 거의 다 성공의 끝에 다 왔는데 지금 왜 파냐? 되면 대박인데 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주가가 밀리니까 뭐라 그래요? 아,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회사가 신뢰가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치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돌변해가지고 내가 기다린 시간 보상을 드디어 이제 받아야겠다. 또 그러면서 뭐 안 팔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왜? 원래부터 이랬던 애들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장기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어때요? 상승과 하락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큰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어쨌건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봐요? 지금 보면 아, 이거는 박스권이 아니라 우하향의 흐름이잖아요. 라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걸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요? 크게 보니까 박스권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박스권으로 보여요? 박스권으로? 박스권 보여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 그쵸? 고점을 낮추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으로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올라갔던 부분을 보이니까 뭐야 이게? 아, 뭐야? 박스권이었네. 지금 보니까 얘는. 근데 지금 또 봐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뭐요?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림을 크게 보면 다시 한번 뭐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자, 이 자리고요.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요 자리고요. 요 자리가 요 자리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요? 밑에 하방이 단단하게 지지가 되면서 뭐가 된다? 다시 한번 더 어떤 구간?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개소리야 할 텐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주식을 할 때는요. 주식을 할 때 뉴스를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를 조심해라. 뉴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고점일 때 항상 좋은 이슈가 나와요. 고점일 때. 그죠? 제가 아까 HLB도 결과적으로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기대감이 왜 생겼어요? 좋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게 욕을 먹더라도 제가 계속 이런 구간에서 2분의 1씩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저점을 잡더라도 2분의 1, 저점을 잡더라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고점에서 2분의 1이라도 팔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항상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구간대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 2분의 1 대응하자. 이 얘기 또 할 거라면 반복이에요, 반복. 저 영상 오래 보신 H7B 오래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찍는지. 그죠? 무조건 간다고 해요? 아니요. 항상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대감에 대한 상승을 먹자.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은 왜 안 파냐? 진짜 승인됐을 때 주가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은 남겨놓는 거란 말이야.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이 돌아서고 나서 후회받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HLB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땐 제대로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항상 뒤돌아봐서 후회하는 거, 항상 뒤늦은 후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후회를 하지 말고요. 후회를 하지 말고 이 후회를 통해서 뭐요? 대응 전략,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자. 제가 여러분들 주식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이 작전주라는 걸로 해서 거의 10전 10승이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작전주가 정말 수익률 엄청 낮고 좋았는데 제가 한 번 딱 삐끗했거든요. 뭘 삐끗했냐면 작전주 이거 사면 100% 오르고 100% 오르고 100% 이게 이걸 10번 반복하니까 뭐야? 내가 난 신이 된 줄 알았어. 난 신이구나. 주식의 신이구나.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모았던 돈을 한 방에 어떻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0%가 찍혔다고요. 그럼 찍혔을 때 나는 후회하고 그냥 손을 놔요? 후회하고 손을 놓고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실패를 반복했고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실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H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앞으로 반등하는 흐름 나왔을 때 이때 대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한번 준비해보자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조회수가 최근에 올린 게 17,000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나 올렸지? 6월 26일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4일 전쯤에 올렸는데 제가 원래 1일에 하루에 영상 한 번, 늦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찍어드리는데 제가 4일에 한 번 찍는 건 뭐냐면 지금 HLB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뭐예요? 개미 터는 거예요. 개미 터는 거.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지선 무너뜨리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여기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지선을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이탈하면 어떻게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HLB 세력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거를 노리는 거다. 결과적으로 HLB는 항상 말씀드리죠. 순식간에 갭상승해서 쭉 올려버립니다. 쭉 올렸다 또 어떻게? 쭉 빼고 다시 바닥 잡고 쭉 올리고 쭉 빼고 반복을 해요. 이 패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패턴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HLB를 움직이는 분명히 주포가 있다. 그 주포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죠. 사람이겠죠. 이 차트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 떨어나가고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음모론적 관점 아니야? 여러분 음모론적 관점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알고 HLB의 일정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큰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알고 누르고 일정의 정해진 상태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에 눌림을 만들어내서 흔들어 놓고 이슈가 떴을 때 올려서 단기적으로 물량 정리하고 매물 소화하고 사채 물량 팔고 이걸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몇 개월 뒤에 HLB가 정말 다시 한번 10만원 구간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부터 급등하면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캔슬하면 더 또 욕먹을걸요? 왜? 승인 되는데 왜 파냐? 내가 5년을 기다렸는데 왜 파냐? 이거 얘기 또 나와요. 분명히.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야. 지금 우리가 항상 주식은 반대로 이게 남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밑에서 과감하게 기다리고 올라갔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렸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이게 반복돼야 돼요. 야, 그게 말은 쉽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 다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휴림로봇이라는 종목 이 주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이 구나 1,700원대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94% 수익률 얻고 분할 익절 후에 남은 물량 가지고 있다가 2,000원대 추가 매수했죠. 그리고 기다렸잖아. 그 1,900원 평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 탄력만 보면 또 94%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안 볼 때 모아서 남들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HL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열광할 때 사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남들이 항상 기피할 때 사서 모아야 돼. 남들이 열광할 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HLB가 지금 단감함, 선낭함, 간암 3개 트랙이 있잖아요. 3개의 트랙. 그럼 여기서 간암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낭함과 단감함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엄청난 상승 파동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자 우리가 HLB가 유럽에서 뭐 했어요? 유럽에서? 응? 유럽. 에스모 뭐 했어? 에스모 등록됐잖아.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됐잖아. 승인도 안 됐는데. 그러면 FDA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주가를 올릴만한 확실하게 올릴만한 재료가 뭐예요? 유럽발 사용 승인 신청입니다. 왜?
야, 에스모에서 1차 가이드라인 등재가 됐는데 무조건 승인되겠지. 이게 뭐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재료예요. 주가 올릴 수밖에 없는 재료란 말이야. 기대감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늦어졌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요? 경기 사이클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종목, 원전이나 방산, 조선 이쪽에 수익을 챙겨서 수익금을 바이오 쪽으로 집중 투자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반기에 바이오가 급등할 때 그 탄력적인 수익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HLB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HLB의 기존 보유를 계속 하시던 분들 힘들겠지만 지금은 개인을 털어내고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의 이탈을 받고 있다.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해? 이럴 수 있는데 정말 5년 동안 계속 바닥에서 기다리면서 한 번씩 수익을 6개월 하면 준 애들이다. 분석도 오래 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못 갈 거가 이거 HB 끝난 거 같으면 끝난 거 같다고 해요. 근데 재료가 남아 있잖아.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재료로 가겠냐? 얘네 HLB 5년 동안 다 알고 있는 재료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제가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드리면서 HLB 도와드릴 테니까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여러분들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9201-6329 H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그 힘든 부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의 심리 결과적으로 항상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빠지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주가가 오르면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 도파민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급락하면 이 절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도파민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에 손이 가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타기는 어떻게 해요? 항상 물타기는 마이너스 50% 찍힌 물타기예요? 아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요정만 찍혀도 물타기를 한단 말이야. 물타기요. 불타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5% 플러스 10%일 때 이때 불타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애매한데 어떻게? 플러스 200% 플러스 100% 가면 여기서 불타기에서 평단가가 쫙 올라가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불타기는 상승 추세를 탔을 때 5% 10% 수익률일 때 불타기를 해야 되고요. 물타기는 마이너스 40% 50%일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주식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 내가 HLB 들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양군 회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진양군 욕하고 회사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회사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주가의 변동성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HLB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5년의 시간 동안 봤을 때 항상 뭐요? 항상 한다 그럼 했어요. 한다 그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FDA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게 막 가능성이 그러니까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10% 미만이잖아요. 그죠? 무슨 약물이건 간에 HLB 효과가 좋던 간에 항상 삼상에 대한 승인의 부분은 10% 미만입니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FDA 미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90% 확률로 뭐요? 미팅 하겠죠. 이 부분들 생각해봤을 때 일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 남기셔서 위에 번호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잘 대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H 남기셔서 지금 힘드신 부분들 분명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대응을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무상증자 이슈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안 나올 때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된다. 무증정보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유보율이 11,000%가 넘어가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중견기업 중 중소형기업 중에. 그리고 최대주가 6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 별로 없죠. 이 종목들이 뽑으면은 몇십 개가 뽑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차트가 좋고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있는 미용,
부동산 조금 약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플러스 50% 수익 중이거든요. 얘가. 그 미용기기는 10% 15%. 3번 HBM 관련주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한 3% 돌아섰어요. 플러스 15%에서. 그래서 얘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1번, 2번, 3번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 있다. 주가가 또 너무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주주 부양을 또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010-9201-6329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H 남겨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중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